을사오적 제대로 알기. 대한제국 참정 대신. 박재순. 박재순은 일제강점기 내부 대신, 자작,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한 관료로 친일반 민족행위자인데 철종 9년인 1858년에 태어나 1916년에 사망했습니다. 1883년 문과에 급제한 후 성균관 대사성 호조참판 농산공부 대신 등을 역임했고 1894년 충청도 관찰사로 재임하며 일본군과 연합해 공주에서 동학농민군 진압에 앞장섰습니다.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았는데 국권피탈에 앞장선 대사로 일본 정부의 자작 자귀를 받았고 중추원 고문, 이문을 회장, 가정 박람회 명의 고문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1858년 12월 7일 경기도 용인에서 참정 박홍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본관은 반남이며 선대를 거슬러 가면 선조의 딸 정한옹주와 박미 부부의 8대손 여말선초 대신 박은의 16대손입니다. 그의 부친 박홍수는 유신원의 문화에서 공부했는데 동문이었던 김윤식과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으며 박홍수의 아들인 박재순도 김윤식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암기에 뛰어났고 일찍 글을 깨우쳤지만 어린 시절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지만 모두 낙방을 합니다. 고종 20년인 1883년 별시문과에 합격한 뒤 1883년 4월 통리교섭 통상사무화문 주사를 시작으로 10월 주차 텐진 종사관, 1884년 1월 기연해방군 삼아 3월 주차 텐진 독립통상사무 종사관에 임명되었습니다. 1885년 3월 홍문관 부교리, 5월 사헌부 장령, 1886년 1월 주텐진대원, 2월 주차 텐진통상사무를 역임하고 4월에 귀국했고 같은 해 7월 승지로 임명되면서 다시 텐진으로 부임해 1887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1887년 7월 텐진에서 귀국한 뒤 11월까지 2조 참해, 성균관 대사성 참인 애무부사, 경주부윤에 임명되었고 1888년 5월 인천항 통상사무감리, 1889년 3월 전환국 총판이 되었습니다. 1890년 10월 형조참판, 12월 공조참판, 1891년 1월 한성부좌윤, 3월 형조참판, 6월 성균관 대사성, 9월 한성부윤을 거쳐 10월 호조참판에 임명되었고 예조참판, 형조참판, 호조참판을 지냈습니다. 1893년 3월 11일 동학교도들이 처그양 창의를 내세운 보은 집회가 날로 세가 확산되자 같은 달 25일 고종의 밀명을 받아 위안스카이와 청나라 군대의 파병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1894년 6월 전라도 관찰사, 7월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했는데 충청도 관찰사로 재임 중 관군 및 일본군과 연합해 공주에서 동학농민군 진압에 앞장섰습니다.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2월 중추원 1등 의관으로 승진했고 같은 해 8월 외부여판으로 외부대신 서리를 맡았다가 10월 외부대신, 11월 농산공부 대신, 외부대신을 맡았습니다. 러일전쟁 후 일본이 추진하는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에 대해 참정대신 한규설과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11월 일본 특명 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을사조약을 체결해 을사오적으로 지탄받았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후 의정부 참정대신으로 친일내각 수반이 되었는데 1907년 1월 친일보부상단체인 동아기진교육회 찬성장을 맡았습니다. 1909년 2월 내부대신으로 재입각하고 12월에는 임시설이 내각총리 대신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2월 대동아구 공제회 찬성원, 7월 한묵사 특별찬성장으로 참여했습니다. 1910년 4월 이완용, 조중흥 등의 주도로 한일합방 찬성운동을 벌이는 정호회에 후원금 금화 200환을 기부했고 같은 해 8월에는 내부 대신으로 합병조약 체결에 참석해 가결함으로써 경술국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권피탈의 앞장선 대가로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에서 자작 자귀를 받았고 조선 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1916년 죽을 때까지 해마다 1,6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191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선 총독부가 비용 전액을 후원한 조선귀족 일본 관광단 일행으로 일본 각지를 방문했고 천황생일인 천장절 연회에 초청받아 주병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귀족단 일행의 길에 박재순자의 담에서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고 같은 해 12월 귀족은행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1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 국원을 조사해 조선의 통치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조선국원연구회 조직을 추진했으며 7월 경학원 대제학에 임명되었고 10월 조선 귀족 대표로 도쿄 천장절에 참석했습니다. 1912년 1월 이문회 회장, 같은 해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1월 조선총독부의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5월 특별유공회원으로 250원을 기부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 대례식에 참석한 후 그 소감을 즉위 대례식 헌송문으로 발표했으며 11월 처서씨와 함께 대례기념장을 받았는데 서희에 능했다고 합니다. 박재순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체록되었습니다. 비교적 온건 친일파였던 박재순. 러일전쟁 직후 독도의 가치에 눈독을 들인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령해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는데 독도는 주인이 없는 무주지라 일본령으로 편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 현의 관료들은 당시 울도 군수 심흥택에게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알렸고 이 일은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보고됩니다. 박재순 당시 참정 대신은 이에 대해 일본의 행위를 비판하며 독도는 일본 땅과는 무관하니 철저히 조사 후 보고하라며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나 본인이 체결한 의사조약으로 인해 외교적으로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고종은 계속되는 일제의 침탈을 최대한 막아내고자 했는데 의외로 보일 수도 있으나 박재순 참정 대신을 비롯한 몇몇 관료에게 이를 전하기도 했다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종은 끊임없이 이를 추진해 이용익 전 탁지부 대신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해 제1차 한일협약의 부당함과 일제의 침탈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용익 전 탁지부 대신은 원래 보부상 출신으로 발이 빨라 밀령을 수행할 적임자로 보였으나 출국해 중국 상하이와 연해주를 오가던 도중 김현토라는 인물에게 살해당하며 실패로 끝납니다. 이후 고종은 사실상 유폐당하며 누구를 어디서 만나는지 모두 감시당하는 상황이어서 이준 검사를 파견했으나 사절단의 만국평화회의 회의장 입장이 거절되며 고종의 마지막 승부수는 실패로 끝납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일본과 친일파들은 고종에게 퇴위하라며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고종은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을 달래면서 퇴위를 막아보고자 했으나 이완용은 고종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완용은 1906년 12월 박재순에게 고종을 그대로 두면 정부 대신을 빈번하게 경질해서 친일 내각이 붕괴할 수 있어 앞으로는 내각이 일치협력해 황제에게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재순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송병준이 박재순 내각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으며 심지어 1907년 5월 2일 일진에는 박재순 내각 탄핵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박재순 내각이 덜 친일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재순 등 내각 인사들에 대한 암살 시도 역시 일어나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박재순은 1907년 5월 22일 사임했고 그 자리는 이완용이 차지했습니다. 내각 인사들도 교체되었는데 비교적 온건적인 친일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서 강경한 친일파들로 교체되어 고종을 퇴위시키기 위한 내각이나 다름없었고 결국 이들의 압박으로 고종은 황제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고종은 이완용이 궁궐에 들어와도 만나주지 않고 박재순의 사직 후 매일 비탄에 눈물을 흘리며 저주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때 박재순의 딸과 이시영의 조카는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이시영은 박재순에게 을사조약을 거부하라고 했으나 박재순이 체결에 동의하자 결혼을 무산시키고 박재순 집안과도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다른 을사오적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와 민중들로부터 표적이 되어 습격을 받았지만 목숨을 건졌으며 이를 계기로 출퇴근 때 일본군을 대동하기도 했습니다. 을사오적들도 그랬지만 일부 친일반민족 행위자 관료들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조선의 의사들과 민중들의 습격을 우려해 통감부의 위임으로 일본군 호위병 2명을 동행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959년 영화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에서는 박빈이 1972년 영화 의사 안중근에서는
고설봉이 1984년 KBS 대하 드라마 독립문에서는 장용이 연기를 했습니다. 1984년 MBC 드라마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무건이 연기했고 2018년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을사오적 중 한 명으로 나오지만 배우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간 가족, 친일 박재순과 독립운동가 박승효. 한편 박재순의 가족이지만 다른 길을 걸은 가족이 있는데 을사오적 중의 하나인 박재순을 부끄러워하며 독립투쟁을 한 그의 손자, 독립운동가 박승효가 그입니다. 친일파 박재순과는 다르게 그의 집안에서는 박재순이 걸어왔던 길을 통탄히 여겼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후손 박승효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박승효는 일산흑역에 찬성하며 친일의 길을 걸으며 나라를 팔아먹은 할아버지 밑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한 기회를 찾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박재순의 손자 박승효는 1924년에 태어났는데 이후 아버지의 권위로 일본군에 징집되어 중국 저장성 행성부대에 배속되었지만 할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 괴로워하다 탈영을 하고 광복군에 입단합니다. 광복군에 입단한 후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에서 초모공작 활동으로 일본을 괴롭혔으며 대일선전 공작 활동을 벌이고 음악 실력으로 야전방송에서 독립군들의 항일의지를 공호했습니다. 야전방송에서 같은 동포 병사들에게 무력적인 정치 변동을 막는 것과 같은 방송하며 사기를 일으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음악에 소질이 있던 박승희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성악가로 활동하며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후 교수로 여생을 지내다 199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박승효의 공을 기리기 위해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촉장을 수여했는데 박재순을 할아버지를 두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고 통탄해하며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어간 박승효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을사오적 제대로 알기로 대한제국 참정 대신 박재순이었습니다.